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하루가 또 시작되네요. 벌써 어느새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목요일은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고 그렇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운이 왔으면 좋겠어. 대운. 대운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운. 그런데 대운이 오기 직전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운이 오기 직전 어떤 일이 있을까요? 돈 관리가 힘들어진다네. 돈 관리. 전화 유복이 오기 직전에는 필히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온답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오는데 이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이 쌓이지 않는 그런 힘든 시기는 더 악착같이 자기 관리에 힘쓰려는 그런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이제 뒤바뀐다고 하네요.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가짜 친구들이 떠나가요. 이런 시기에는 진짜랑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그 능력은 성공을 세울 기반을 닦아두죠. 가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세 번째는 귀인을 만납니다. 귀인.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동기와 자극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무심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안 해본 일을 또 하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이 성공을 하기 전에는 갑자기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다거나 이 관심 없던 일에 도전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나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에서 찾아온다는 그런 변화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다섯 번째 근거 자신감이 아니라 참 이상한 용기와 확신이 생깁니다. 이상한 용기와 확신.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왠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차츰 들기 시작할 겁니다. 도전을 미루면서 그런 겪은 후회로 힘들어하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시작하지도 못했던 과거를 이 반복하지 말자고 외치는 겁니다. 하여튼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날 줄 아는 법이겠죠. 여러분 넘어져 봤습니까? 무릎팍 까져봤나요?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날 줄 아는 거고 이 비 온 뒤에는 반드시 이 땅이 비옥해지는 법입니다. 물밀듯 닥친 시련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만 가라앉을 때 나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이 어려운 난관, 이 난관을 극복하기만 한다면은 거대한 행운이 따라붙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삼성전자 투자하기도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저는 행운이 온다고 저도 믿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은 오히려 희망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걸 이겨 나가고 있다면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운이 올 거다. 대운. 대운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대운.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재미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삼성에 관련된 소식들이. 요즘 LG전자가 그 독주하다시피 했던 올레드죠. 이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추격 속도를 좀 빠르게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는 올레드 TV 시장이 LG전자가 압도적인 그런 점유율로 왕자를 지켜왔어요. 왕자.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삼성이 이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가지고 LG전자를 따라잡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LG전자 천하였던 올레드 시장에서도 점차 삼성 대 LG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예요. 현재 삼성의 주력 제품은 올레드 TV가 아닌 LCD TV입니다. LCD인데 근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TV 시장이 이제 불황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의 TCL하고 하이센스가 LCD TV 시장에서 막대한 저가 물량 공세로 이제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돌파구 중 하나로 택한 것이 이제 올레드야. 올레드 TV인데 이 올레드 TV 시장은 그나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올해 전체 TV 출하량이 전년보다 한 1.8% 정도 증가에 그칠 거랍니다. 그러면서도 올레드 TV 출하량은 12.9% 늘어날 것으로 봐요. 실제로 삼성의 올레드 TV 상승세는 가파른데 옴디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올레드 시장에 진출한 2022년에
점유율이 6.1%였어요. 불과 1년 뒤인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22.7%로 크게 뛰었고 1년 만에 일본 소니를 제치고 2위의 자리를 이제 꿰뚫었죠. 반면에 LG전자는 그동안 줄곧 그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면서 군림했는데 지난해 48%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 삼성의 등장으로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지분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기세를 몰아서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가지고 올레드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그 삼성의 TV 사업을 총괄하는 용서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사장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어제 그 가진 신제품 출시 기념 행사에서 77인치 이상의 올레드의 그 시장에서 경쟁사의 그런 점유율을 넘어섰다고 밝혔죠.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또 김용재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 개발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경쟁사와 소폭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올해 TV 그 삼성 TV의 그 제품 라인업하고 그 시리즈가 확대되는 만큼 점유율 격차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때서 LG전자 측은 내부적으로 체크할 때 77인치 이상의 올레드 그 국내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우리의 약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죠. 두 회사의 신경전 속에서 삼성은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의 성장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회사의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올레드 패널을 공급받네요. 주로 50에서 70인치에 국한됐던 자사의 올레드 TV 라인업을 40에서 80인치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라이벌 LG랑 전략적인 동맹을 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55인치하고 65인치 올레드 TV 첫 출시한 삼성은 작년에 77, 83인치를 선보였고 이번에는 48인치까지 추가를 해요. 올해는 하반기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42인치 올레드 패널도 공급받아서 제품을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점을 지닌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삼성만의 그 화질과 그런 음질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그 부품체에 상관없이 이제 쓰려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레드 TV 제품군에서 힘을 이제 실다 보니까 두 회사 경쟁은 본격적으로 치열해질 것 같고요. LG전자도 같은 날 올레드 TV, 올레드 그 에보라고 있어요. 에보, 올레드 에보. 이 에보 신제품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물레선 그 무선 올레드 TV의 경우 기존 라인업에 65인치도 추가를 해서 출시할 예정이고 세계 최초 그 무선이죠. 무선 투명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의 연내 출시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TV 시장 자체가 침체된 데다가 그 코로나 그 당시 대거 TV를 교체하면서 당장의 교체 수요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에요. 두 회사의 주력 제품군이 그동안 달랐는데 이 비슷한 시기에 그 AI의 그 성능을 앞세운 올레드 그 TV를 내놓은 만큼 앞으로는 신규 소비자 공략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현재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치열하네요. 치열해. 그래도 좋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국내 반도체 산업이 이제 주요국의 보조금 그 지급 경쟁과 첨단 기술 그 탈취 시도 속에서 이 대중 수출 통제 그 동참까지 강요당하고 있어요. 지금 대중 수출 통제 여기도 동참해라 강요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죠. 우리나라는 동맹국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도 어려워. 이런 상황에서 특히 바이든이 이번에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다 보니까 이 바이든식 동맹국을 통해서 대중 견제에 참여라는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수조 원대 반도체 보조금을 당근으로 내건 터라서 우리 정부랑 기업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니까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요. 일단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기술 진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을 했고 전 세계 반도체 구형과 중고 장비를 막 싹쓸이해요. 그러면서 기존의 반도체 분야에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과정에서 그간의 미국이 설계한 제재의 그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외교의 소식통이 그 대중 반도체 그 제재의 그 루프홀 이 루프홀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그 고민이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게 전달합니다. 미국은 한국도 미국처럼 그 핀팻 기술 등을 사용한 그 로직 칩하고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의 그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의 수출 역시 엄격히 통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당국자도 그래요. 한 당국자도 한국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 증착 장비나 부품 분야 등에서 무시 못할 기술을 갖고 있다. 그 중소업체들의 수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라고 하죠. 미국은 미국의 장비와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간에 기착지가 되는 문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앞서서 로이터에서 미국의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수출 규제를 어기고 한국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기업 SMIC한테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노후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역시 미국 정부의 엄격한 수출 통제 그런 기조를 의식한 조치로 보여요. 삼성전자 등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업계에서도 삼성이 이제 미 텍사스의 테일러시에 173억 달러를 들여서 현재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투자금의 10에서 한 15% 정도 규모가 한 17억에서 한 26억 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내다보는데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죠. 하지만 미국의 인텔이 100억 달러 이상, 대만 TSMC가 50억 달러 보조금을 수령할 것을 점쳐지고 있다 보니까 쩐의 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는 거죠. 이에 따라서 삼성은 미국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동시에 추가 투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측면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보조금의 그 지급 등 강력한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에도 이 반도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하네요. 당초에 TSMC가 삼성전자보다 투자 규모가 컸던 게 사실이므로 그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 미국의 보조금의 지급 규모를 놓고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본다고 이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조금하고 수출 통제 이슈를 이제 결부시키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국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방안 등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당장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중국의 수출에 빗장이 걸릴 경우에는 이 장비 산업 전반에서 성장판이 닫힐 것을 우려합니다. 성장판.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같은 초거대 시장을 공략하면서 회사의 덩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키워야 하죠. 키워가야 하는데 미국 규제에 따라서 이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국내 반도체 장비사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그 전 공정에는 우리 장비 업체들이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일부 후공정 시장에서만 서서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으로 가는 문이 닫혀버리면 네덜란드 ASML이나 일본 도쿄 일렉트론과 같은 이런 초일류 장비사들은 국내에서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